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서지입니다. 12월 8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제가 어제 금요일인 줄 알고 어제 라이브 방송을 켰지 뭡니까? 오늘은 녹화 방송으로 바로 진행합니다. 38건의 충격적인 거래량, 오류의 징후가 없습니다. 찐카로 38건, 대구 거래량 최악이었던 시기에 거래량 하루에 28건, 이런 숫자들 기억하실 거예요. 부산의 거래량이 최악이었던 쓸 때가 거래량이 38건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그 충격을 금할 수 없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 수능 수석에 쏠린 눈. 자, 어제 알려드렸던 거 시청자 수가 어제 많지 않아서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대구 낙폭을 조금 키웠고요. 수도권이 마이너스, 세종시가 낙폭을 더 많이 키워가고 있다는 모습까지 알려드리고요. 전세 가격, 와, 수도권 셉니다. 세다고 할 수 있는지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금 며칠 지난 뉴스긴 한데요. 보험 깨서 대출이자 막았다. 올해 35조 원치 보험을 깼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거의 특례 보금자리론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험을 깼다. 실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이 그동안 너무 이렇게 거품을 키우고 해왔던 가정 속에서 빚 좀 내고 살면 어때? 집값 오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이런 마인드로 살아왔는데요. 웬걸 그 반대 현상을 겪게 되면서 자금이 많이 말라가는 것 같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지산, 법물, 시지 포함될 듯 포함돼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아파트 몇 동 허물고 멸실하고 새로 짓는 것도 세상 속 시끄러운데요. 이 넓은 면적을 한꺼번에 디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정말 10년, 20년 세월을 내다봐야 될 정도의 얼마나 또 사업성이 나오겠습니까? 이거 할 때 분담금 한 보따리 내락합니다. 분담금 한 보따리 내락합니다. 못한다고 엎어지는 사람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노후화된 곳이면 노후화된 곳일수록 사람도 같이 노후화되는 과정 속에서 잘 안 한다고 제가 그 일본 사례를 들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상황과 맞닥뜨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역전세 뉴스 아시아 경제에서 나온 뉴스에 역전세는 무슨 서울 최대 단지 84% 전세가 반등했다는데 보십시오. 5월 대비 11월 전세값 상승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반등하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이렇게 덩달아서 같이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지금 있는 이 전세 가격이란 것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쪽에 과거의 집값 기준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올라갔던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요 매매값이에요. 이렇게 반등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전세가가 5월달 대비 12월달 이렇게 반등했다. 전세가가 반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때 기준으로 보면 안 되죠.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역전세의 기준은 전달 기준이 아니라 2년 전 기준이에요. 자, 요 시점 그리고 2년 전의 요 시점 두 개 견줘 보면요. 거의 다 10중 8구 떨어졌어요. 웃기고 있네 개구라. 이 사람들도 다 알아요. 언론에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다 알아요. 제 시청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뉴스에서 전세가 반등했다, 전세가 오른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느껴지죠. 아닙니다. 이 현상은 1년간 더 지속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구 수석에 쏠린 눈. 누군가는 경신고에서 수석이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요 재수생이에요. 둘 다 재수생이었습니다. 수능 만점자, 표준점수 수석 둘 다 재수생입니다. 경신고 출신이다. 경신고를 띄우고 싶어요. 누구는 이거 범어동 출신이다. 이렇게 띄우고 싶어하는 사람도 또 있을 거예요. 아니다. 거기 수성구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야, 이거 대구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요거는 대구 사람들의 생각. 자, 그렇다면 전국 단위 뉴스에는 뭐가 떴나요? 제가 요거 대구 경신고 수석 이렇게 검색해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 수능 만점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정부가 정조준한 유명 학원 출신 어딘가요? 예, 시대인재 출신이라 그러죠. 그럼 사람들은 야, 수성구로 가야 되겠냐? 아니면 재수를 하면서 시대 인재를 보내야 되겠냐? 이제 이런 고민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수성구 사는 사람들은 그냥 역시 경신이다라고 이야기할지도 저마다의 목소리를 낼 뿐이다라. 매도 물량 오늘 소폭 증가해서 38,000개 큰 변화 없이 흘러가고 있고요.
네, 전세 물량 9,500개. 요거 계속 많다는 말씀만 계속 드리고, 거래량 38건. 이 실로 충격적인 수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래량 요 1,700건대로 주저앉고요. 문제는 다음 달에 12월 달 거래량이 한 1,500건대로 그냥 끝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 요 주간 거래량 요 숫자의 합이 거의 최종 거래량이 되더라. 요런 현상들을 봐왔었는데요. 지금 주간 기준으로 한 350건씩 거래가 되고 있어요. 350 곱하기 4를 하면 1,400 정도 됩니다. 요거보다는 약간 더 될 것 같아서 한 1,500건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제가 요거 말씀드릴 때 1신고 기준 거래량 기준으로 5자가 많이 등장한다고 없던 갑자기 5자가 등장한다고 제가 깜짝 놀라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웬걸 3자가 등장했어요. 3자가 좀 깜짝 놀랄 만한 수치가 나타났죠. 정말 1,500건대 밑으로 갑자기 거래량 팍 꺾입니다. 이맘때 거래량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데칼코마니 여러분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그렇다고 어제 방송 좀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규제를 해제하면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규제를 하더라도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그것이 어제의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그저께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던가요? 대책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영상 그리고 그저께 영상 그 두 가지 영상 앞부분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그거 제가 주말에 그거 두 개만 영상을 따로 따서 다시 안내를 해드릴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월성이 편한 대단해요. 여기 실제로 대단한 거 맞습니다. 여기 요 동네 대단해요. 몇 개 아파트 거래되는 거 보면 고점 대비 좀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신월성 특집 다시 요거는 멤버십용으로만 다음에 또 한번 다뤄드릴게요. 범사만삼도 이왕에 나왔는 김에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 멤버십 회원분들 얼굴 어제도 오랜만에 이 두 분이 가입해 주셨는데 제가 너무 아무것도 드리는 게 없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차별화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억 이상 거래되는 것의 상당수는 대형 평형이더라. 자, 국평 중에 6억 이상 오늘 3건 있었네요. 3건. 2편의세당 범어 6억 6천. 여기도 가격은 제법 괜찮게 나오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 35%. 고점 대비 30%. 월성 2편의세상 아까 요 정도 좀 대단해요 했잖아요. 상당수 지역이 요 차트상에서 끝자락이 아래쪽으로 향하는 곳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대단해요. 근데 시간 지나면 우리 지난 그 큰 하락장에서 봤잖아요. 대단해요 했던 동네도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없더라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끝물 대단해요. 또 내년 또 학기를 앞두고 있으니까 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집값 뭐 몇 천만 원, 뭐 몇 억에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관계 없는 부류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관계 있는 부류들이 더 많더라. 보험 해약하는 것만 보더라도 그거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구당 순자산 이런 것들 발표됐는데 보면요, 뭐 5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중에 부채가 한 1억 정도 되더라. 그래서 가구당 순자산은 4억 정도 수준이더라. 이거 평균입니다. 평균은 제가 누차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1등부터 쭉 줄을 세우면 보통 이 상위 자산가들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위 30%가 4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집값 5억, 6억 우습게 이야기하지만 4억만 가지고 있어도 상위 30%입니다. 자산 한 2억 8천 3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딱 중간 정도 됩니다. 딱 중간 정도. 그게 중위값이죠. 중위값. 여기 평균값. 이렇게 놓고 봤을 때 4억도 굉장히 큰 돈이라더라. 제가 한 번씩 국평 기준으로 1,000만 원 밖에 안 하네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 스스로도 화들짝 놀라면서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죠. 3억 5천짜리 이런 집 한 채 살려고 하면 사람들 이 중에서 막 60% 정도 막 대출 막 땡겨 받습니다. 60% 70%. 특히 젊은 층은 더 하고요. 36, 28 거의 2억 정도 되는 돈을 대출 받아요. 자기 손에 쥔 돈은 뭐 한 1억 5천 정도 있으면은 보통 한 3억 5천 정도 되는 집을 보통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부채 없이 한 3억 중반의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대구에서 상위 30% 안에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억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앞자리 6자로 시작하는 것, 제가 나오는 빈도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말씀을 드리죠. 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가 6억 아래쪽도 확 무너졌죠. 5억대 거래가 오늘 한 건, 두 건, 세 건. 오, 큰 돈이거든요. 근데 분양권은 뭐 6억 이런 이야기하고, 뭐 할인 분양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막 광고하는데 보니까 페이백이랍니다. 페이백. 10% 할인 분양해주면 기존 분양자들한테 난리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10%에 상당하는 돈만큼 뭐 4천만 원이면 4천만 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페이백을 해준다. 뭐 백화점 가면은 뭐 100만 원치 뭐 상품 사면은 뭐 예전에 막 5만 원짜리 상품권 주고 요즘은 뭐 한 3만 원 주나요? 모르겠습니다. 안 가본 지 하도 오래돼서 뭐 5만 원 돌려준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페이백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늘 3억 이상 거래가 이게 답니다. 할 말이 없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뭐 거래 건수가 없으니까 이야기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자, 건당 거래대금 많이 빠졌고요. 특례 빠졌고 내년 1월 말이 되면은 그 1년 한시로 운영한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례 일반형 끝났고 특례 우대형마저 종료되면은 신생아 특례는 이거는 어디 뭐 말이 27조지 이거 힘 없습니다. 이거 힘 없어요. 이거 가지고 또 뭔가 또 상승 분위기를 끝까지 한번 이어가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거 효과 없다. 효과 있다고 증명하고 싶으면 계산해봐라. 얼마나 집을 살 수 있는지 사람들이 답이 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집을 사는 사람은 지금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서 사는 사람밖에 없다. 사실상 주담대는 멈췄다. 모 은행은 비대면 주담대를 중단하기도 했어요. 모 은행 아니죠. 우리은행이죠. 네. 뉴스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비싼 집 안 산다. 가면 더 안 산다. 왜? 오를 때는 앞다퉈 사지만 떨어질 때는 한 방에 2억 3억. 말이 쉬워서 10억짜리 20% 떨어졌다고 하지만 뭐 다른 아파트는 밑에 중저가의 아파트는 3, 40% 떨어지는데 우리 고가의 아파트들은 멀쩡해 20%밖에 안 떨어졌어. 5억짜리 아파트 30% 떨어지면은 1.5억이 날아가요. 10억짜리 아파트 20% 떨어지면 2억이 날아가요. 다 큰 돈입니다. 다 큰 돈이에요. 안 사더라. 분양권 10건의 거래가 있었고요. 분양권 거래도 계속 주춤해진다는 말씀 이어서 드리고 있고요. 전세 거래만 좀 양호한 그런 흐름. 네, 그마저도 고가의 전세 거래는 점점 비중이 줄어들고 있더라. 네, 서울발 뉴스에서 나왔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자, 5월달 대비 전세 가격이 올라갔네. 건당 거래대금 나왔던가요? 전세 건당 거래대금? 전세건 잠시만요. 빠졌다. 왜 빠졌지? 잠시만요. 건당 전세 거래대금 중요한데? 빠졌네요. 오늘 죄송합니다. 내일 다시 붙여넣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요걸로 말씀드릴게요. 요때 대비 전세 가격 올랐다. 요런 식인 거예요. 대구하고 시차가 조금 더 있으니까, 요렇게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떨어지잖아요. 다시 떨어집니다. 전세 가격 가지고 언론에서 나오는 거 다 개소리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입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